기승전이란 말은 해가 그냥 불쭉 일어나가지고 전 세상을 다 비치는 거예요. 이걸 우기일성전이 shine이요. shine force. 날이 밝을 때는 bright란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remove the darkness of the night. 예를 들어서 darkness of the night. 밤에 그 어두움을 다 걷어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달이 올랐어. 해가 올랐어 그런다고. 해가 올랐어. 오르니까 어때요? 천지만상이 환하게 보이니까 옳다. 오늘 좋은 일 좀 하자 그런다고. 두 번째 뜻이 있어. 오로. 우리가 오로라 그래야. 오로라는 말은 라틴 말도 되는데 산스크리트에 오로가 뭐냐면요. 해가 뜬다 뜻이야. rise up as the sun. 이 해가 떴다는 걸 올랐다 그런다고. 요 오르나 올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로라는 건 한자로 극광이라고도 말합니다. 극광. 극광이 뭐예요? 북극 같은 벽에 호운하게 보이잖아요. 낮이 한 20시간, 17시간 내지 20시간 지속되는 데가 북극이요. 여름에. 해가 떠가지고. 이거는 극광이래요. 오로라 그래야. 그러면 이 오로가요. 오로타. 오로타가 올랐다. 옳다 그런다고. 이게 날이 밝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옳다 그러면 해가 떴다 이거지. 날이 밝았다 이게. 옳다 그러지. 그래서 옳다는 말도 사실은 무대륙이 지진과 화산 폭발로 가라앉고 전 지구가 적어도 10,000년 내지 15,000년 이상을 빙하기에 들어가 있어. 빙하기에 들어가니까 히말라야 파밀고원이나 고산지대로 피난해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10,000년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해가 뜨기 시작하니까 아유 옳다. 올랐어. 해가 올랐어. 아주 좋아. 그때부터 개천하는 거예요. 10개째 하고 하늘천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늘에 해가 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서 그때 정통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인천왕 때 히말라야 산에서 개천 삼성기라든가 단궁기라든가 여러 가지 보면은 개천기가 있죠. 개천정 본회의가 있어요. 개천정 본회의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기술했는데 나라를 어떻게 세웠다는 게 이게 부두지에도 나오고 삼성계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래서 개천이란 말은 해가 떴다는 거지. 이제. 세상이 밝아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라는 거야. 개천계국이라 그래요. 개천하고 계국,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개천계국 또는 이 건국이라고도 하지. 요건 나중 얘기예요. 개천계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는 뜻에서 나와서 옳다 이제 됐구나 살았구나 이렇게 된다고. 이래서 옳다는 말도 그와 같은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침이 됐자 그러잖아. 그 아침이란 말이 뭐냐 이거지. 아자하고 ci 아침.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침자입니다. 이게 침자예요. 이게 차자가 되면은 어둡다는 뜻이야. 다크. 그리고 다크예요. R은 not이라 뜻이야. No, not. 부정이야. 그래서 꼼꼼하지 않다 이 말이지. 날이 침침해요 그러잖아. 요 침침이 날이 침침하다는 말이 나도 어둡다 뜻이요. 그 사람은 표정이 좀 침침해 그러잖아. 이 침침이 어둡다는 뜻이요. 그래서 아침이라 그러면 어두운 것이 사라졌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이라고 그러는데
저 시골 토속 사투리는 아치게 그런다고. 아치게. 아치게. 아치게 그래서 그런다고. 요 말도 맞아. 아치가 깨야라. 밝아졌다 이 말이지. 어두움이 밝아졌다 이 깨야. 아치게. 어디 갈라고 그래야? 그러면 아치게 어디 갔대야 그런다고. 이것이 전라도 토속 사투리 아치게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아주 틀린 말이 아니라 그것이 정통 우리 토속 사투리야. 아치게는 아치깨나 마찬가지야. 또는 아치깨, 각깨, 먹을깨 그러잖아. 요 깨가 이거요. 먹는다고 밝힌다 이게. 어떻게 알았어 그러냐. 먹을깨. 그날 좀 우리 약속한 날 올 거야 안 올 거야. 각깨 그런다고. 깨자는 간다고 내가 밝히는 바이다. 각깨. 예. 그래서 요 괴자는 요렇게도 쓰는데 이게 사실은 요거나 요 10개짜리 써. 요 두 가지는 다 깨로 읽어도 돼 이게. 이거 얼굴 맺다는 뜻이지. 요 괴자나 얼굴 괴자야. 괴자나 괴자는 똑같아. 각깨 약속했으니까 간다고. 그래서 쓰는 말이니까 아치게 아치깨 똑같은 소리. 그 다음에, 꽤나 비싸다, 그런다고. 물건 값이 말이야, 물품의 물건품, 물건 값이, 꽤나 비싸다, 그런다고. 꽤나가 뭐냐, 이거지. 꽤나 비싸다. 왜 꽤나 비싸다, 그래야. 보세요. 야나 밝혀보니 말이야. 잘 살펴보니 잘 밝혀보니 물건이 비싸다 이런다고. 이 비싸다는 말은요, 이거 화려하다는 뜻입니다. 브라이트, 스플렌디드, 아주 멋들어진 물건이야. 고저서 아주 멋있는 물건이거든. 그러니까 뷰티풀, 아름답다 이거지. 그러면 물건은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다 이 말이지. 가지 살 수가 없다. I cannot afford to buy that. I could not afford to buy that. That merchandise. 그래서 꽤나 잘 살펴보니 물건은 좋은데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꽤나 어떻다. 꽤나 잘 살펴본다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금 있잖아요. 이거 비파금이라고 그런다고. 비파금. 그 왜 비파라고 왜 그래? 뭐 때문에 비파라고 그래? 산스크리트는 미프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미프가 벌벌 떨린다는 뜻이요. 바이브레이트. 뭔가 떨려요. 퀴버. 떠오는 소리요. 쉐이크. 애지테이터. 이런 뜻이 뭐냐 하면은 비파라 이거예요. 비파를 탈 적에 그 소리가 아주 오묘하게 나기 때문에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줄이 떨리면서. 그렇게 해서 그 악기를 갖다 비파라고 그래. 이 비파가 중국 것이 아니야. 비파가 이게 산스크리트로 해서 옛날에 서역에서 우리 동이족이 만든 악기입니다. 서역에서 우리 동이족이 만든 악기의 이름이 비파예요. 그런데 그 비파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즉, 그 비파가 인도 같은 데 만들어져 가지고, 인도의 비파는요, 소리가 또 아주 그냥
떨림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그런 악기의 종류를 갖다가 비파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리와 관계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보면은 여기 유명한 신약본초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본초는 유명한 인산 선생, 인산 김일훈 선생이 저술한 이 재래식 전통 의학법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 뒤로 가면은 우주 창조, 우주가 창조되잖아요. 그리고 만상이 창조되기 전에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우주가 있고 천지만상이 있고 그 다음에 만상, 나무다, 사람이다 뭐 이런 것이 세상에 만들어지기 전에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대단히 이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산 선생인데, 인산 김일훈 선생이에요. 김일훈 선생인데, 이 김일훈 선생은 대단한 의학자고 철학자입니다. 인산 김일훈 선생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다 보니까 천지 여기 그랬어요. 기라는 것은 냉기인데 음기고 숙이며 정기고 화진.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을 여기다 썼느냐 하면은 제가 다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김일훈 선생이 쓴 뭐냐면은 의문원리인데, 기라는 것이 천지에 있는데, 기라는 것은 이게 음기라 그랬어요. 이거 피메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피메일 지너스. 음기라 그랬어. 음기, 그거를 숙이라 그랬어요. 물의 기운을 갖다가 숙이야. 그리고 숙이인데, 이 음정은 만물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냉기가 소리면은, 냉기가 응결되면은 거기서 응결되면서 기운이 나오고 거기서 음이 나온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그런 데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응기가 결집하면서 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 궁상, 각, 치, 우. 이 오음이 나와가지고, 5가지 오음이 나온다고. 5가지 오음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우주의 소리가 사람이나 동물이 나오기 전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이게 음정을 말하는 궁상각 치우인데, 이런 오음이 우주의 기의 마찰로, 기가 냉기, 온기의 마찰로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거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소리가 있은 후에 나무가 나오고, 풀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람,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말을 배우게 되는데, 그 말이 바로 우주의 이 본음을 갖다가, 이 우주의 이게 본래 음입니다. 우주의 봄을 흉내내는 거예요. 우주의 봄을,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을 닫을 때 삐걱 그러잖아. 그러면 벌써 그 우주 소리가 그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소리를 흉내내가지고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운 원리가 이미 우주가 생긴 후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소리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러냐? 그렇지 않으냐를 우리가 지금 다시 따져봐야 돼요. 보는데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동국정운이라고 있어요. 동국정운은 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악 사서후 사서 예악 사서운가 이래서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음의 원리를 여기 잘 적어놨습니다. 이 세종대왕께서 찬술하신 훈민정음 동국정운인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지지기가 성음 생어 기장해라 그래요. 여기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 뭐냐 하면은 소리라는 게 천지지 하늘과 지 땅에 기운이 있는데 이 기운이 성음이다 소리다 이거지. 천지에 기운이 있는데 그것이 소리예요. 이 성음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기야라 기에서 나온 것이다 그게 돼요. 천지에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소리야. 그 소리가 다름 아닌 기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소리다 이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다 청탁 맑은 소리하고 탁한 소리가 맑은 소리와 탁한 소리의 기운이 탁한 소리의 기운이 음양주리라. 이것이 음과 양의 을 나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음과 양의 양지류 양 같은 것을 갖다가 나누는 나누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사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가 여기서 사시지 기운이 이게 운행하게 된 거다 이게. 이게 청탁이 기운이 다름 아닌 음양의 종류인데 사시 추나추동 사시가 여기서부터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이라고 있죠. 평상 거의 우리가 말할 때 사성자 사성이라는 거는 초화기단이라 초화를 이루어 초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은 그 계절에 따라서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나무도 열매를 맺고 씨앗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낙엽이 떨어지고 또 겨울을 맞이하고 이 사시의 초화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오묘하게 변화시키는 이치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천지지도를 하늘과 땅의 지도 이 도리를 갖다가 웨이나 메서드요. 이것이 어지럽게 되면은 문란하게 되면은 어지럽게 되면은 사시지 음양이 바뀌게 된다 이거지. 음양이 바뀌는 거야. 음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기위라 해서 그 위치 위계를 바꾸게 된다 이거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사시의 나라 봄 여름 가을 사시지 운이 물러나게 돼. 어지럽게 된다. confused. 물러나게 되면은 조화가 그 질서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운지는 성운의 음성의 그 묘한 작용이 묘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훈민정음이나 이런 뜻을 이 천지지 기나 천지지 도나 또 사시지 운이나 천지도가 물러나지면은
음양의 질서가 다 거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하시면서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다른 어떤 그 철학자들이 밝힌 것보다도 세종대왕께서 이 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정면하게 밝히셨다는 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는 뭐냐 하면은 성인 지도, 성인이 반드시 해나가야 할 그런 도리라는 것이 의문, 성물, 그래서 문자 있잖아요. 문자의 의미를 갖다가 우선 알아야 되고, 의미를 알으려면은 그 문장의 문의를 알아야 돼요. 문장의 뜻을 알아야 되고, 문장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음성, 성운지도다. 성운 또는 성운 지도다. 성운의 도리인데, 성운의 도리를 알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훈민정음의 의문원리와 관련해서 이와 같은 동국정원에 기록한 걸 보면은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게 다름 아닌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송나라 때 정초라는 이가 쓴 의문서입니다. 이 의문서에 보면은 칠음약 제1 칠음서가 나옵니다. 이 칠음서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의문원리에 아설순치 후 반설반치, 이 칠음 의문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는 이 의문원리가 없어서 제자지지 글자를 창제할래도 창제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두 번째로 궁상각치 후 오음, 그 다음에 반치, 반상이라고는 칠음 자체가 중국에서는 없었고, 또, 유교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라 그 사람들도 이 이치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해놨어요. 이걸 알지 못했다고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 창제와 동국정원 찬술과 관련해서 이 의문 원리를 100% 이용을 했어. 이 의문 원리가 아니었으면 훈민정음을 창제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서역에서 이 의문 원리가 제하, 옛날에 신롱씨가 많은 농업을 장려해서 산소성 방면에다가 반파촌이라고 하는 농업 시험장 같은 것을 만들고 농업을 장려하고, 그 다음에 목화를 많이 재배하는데 면지천리라, 면지천리는 목화를 가른 밭이 천리나 뻗쳐 있었다 하는 사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을 장려해서 그때에 이미 정착생활에 들어갔어요. 그때에 서역에서 많은 학문과 의문 원리를 들여다가 또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런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 중국사온 거야. 이건 중국이야. 중국. 물론 중국을 통해서 우리 살았어. 우리 동이족이 한반도에 온 거는 제가 어원적으로 보면은 약 4000년에서 5000년 전부터 한반도로 많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상나라 때 탕왕 때, 지금부터 7000년입니다. 창왕 때 7년대 아니라 7년 동안 가뭄이 들어. 그래서 서역에서 살던 사람들, 또는 파밀고원에 살던 이런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산서성 방면에 살고 천산 본륜에 살던 그 사람들이 대거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났습니다. 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지는데 북쪽으로 간 사람들은 황궁시라고 그래. 천산 본연 방면으로 가고, 청궁시라고는 우리 동이족의 그 대표 할아버지는 동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흑소시라고는 우리 동이족의 대표 할아버지는 인도 방면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백소시가 있어요. 흰백자 백소시 할아버지는 파밀고원을 넘어서 파키스탄, 아프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동했다고 포도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 사는 동이족은 옛날 적어도 7,000년에서 5,000년 그때 이미 많이 넘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해요. 그때 쓰던 오리지널 말을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뭐냐면 요 나라가 있죠. 연임금. 연임금은 도가지 장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도가지가 독이라 독자지. 도가지 장사를 했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고시대 연임금 당시에 도가지라는 것은 대단한 산업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IC 산업 이상으로 중요한 산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도가지라는 말도 산스크리트인데 그때도 벌써 도가지 썼어. 그리고 잘 아는 산흥천왕의 서자 부루가 세상에 와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그럴 때 천부삼인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삼인이란 뭐냐 하면은 천부라는 것은 이게 무도요. 무도는 뭐냐면 광명의 도시입니다. 이 부도라는 건 광명의 도시요. 어진임금이 다스리는 광명의 도시는 천축이라는 말은 인우대사라고 그랬죠. 산스크리트로 인우, 이나, 우, 대사 또는 대시. 이나는 어진임금이고 어진왕이고 우는 무엇을 위해서 일한다는 경영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대시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진임금이 도시에서 백성을 다스린다 그래요. 다스리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게. 그래서 불경이나 역사에서 이 도장 인자는 이게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뭐 원리. 그 다음에 정책 원리. 그 다음에 이게 essential입니다. essential work.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인입니다. 이게 도장이 아니요. 도장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세미나를 하고 거기서 가진 그 연구 자료를 보니까 3인을 3가지 도장을 줬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도장이 아니요. 도장이 아닌 거예요. 인자는 역사서의 인자는 바로 일상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치다. 치희. 인치다는 스탬피드요. 도장 찍는다 의 뜻이죠. 치이다. 요거는 도장 찍는다는 뜻이야. 요 어질인자는, 이게 도장인자는 essential work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연임금이 독장사를 했다는 거는 이 천부 3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도요법이요. 도요법이고 두 번에 양잠을 하는 거예요. 양잠하고 양잠. 세 번째 교경입니다. 교경은 밭 가는 거예요. 이거 플라우잉 the field. 밭 가는 방법하고 양잠 레이저
레이스는 뭐예요? 실크움, 누에 기르는 거. 실크움이죠. 그 다음에 도요는 뭐야? 번 뭐냐? 어슨 세라믹. 어슨 웨어. 웨어. 어슨 번드, 어슨 웨어 또는 킬런이라고도 하죠. 킬런. 이런 것을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 어질이며 도요법하고 양잠하고 레이스 실크 움하고 플라워잉 세 가지를 전부 3인이라고 했어요. 이 3인 중에 연임금이 독장사, 도가지 장사를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상업이고 산업이었습니다. 이래서 연임금 편에서도 그런 걸 읽다 보니까 연임금이 독장사를 했다. 지금 오늘날 관념을 가지고는 예를 들어 임금님이 독장사를 했다. 대통령 된 사람이 독장사를 하다가 대통령 됐다. 그러면 아마 웃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연임금이 도가지 장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산업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입니다. 그래서 도가지란 말이 연임금 당시도 그렇게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라는 말도 요인데 이게 요가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인이라 뜻이에요. 이게 연임금을 요가라고 요자를 쓴 거는 요자를 쓴 거는 이 요가 수행한다는 뜻인데 이 수행한다는 수행도요. 수행한다는 도를 말하기 때문에 연임금이 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원적으로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도요. 우리가 순임금이라고 그러잖아. 순임금도 원래는 이 빼낼 숫자가 있어. 이 빼낼 숫자는 거는 표를 모종에 표를 심잖아요. 그러면 표가 이 이삭이 나오는 거. 이삭 또는 니삭이라고 그래 원래는. 이삭이 아니야 니삭이야. 니삭이 나오는 걸 갖다가 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순임금 때 벌써 농사도 장려하고 모든 게 되니까 순임금 이름을 갖다가 수나 그러면 표 이삭 나락이 여물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갖다 순임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나 또는 이 숫자 있죠. 이게 숫자가 뭐냐? 표이삭이 여물은 걸 갖다 수라고 그래요. 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숫자라는 것이 표이삭이 여물은 거. 요것도 표이삭이 나오는 모습. 그래서 순임금도 이 표이삭이 나오는 모습과 관련해서 그 뜻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라까 나라까가 나락이야. 이게 나락입니다. 나락은 벼씨를 말하는 거예요. 나락은 벼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옛날에 나락이나 산스크리트 나락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더 설명하고 이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파라는 게 이 날개 우자야. 날개 우자 우음인데 우음과 치음을 이거 징이라고 써놓고 치라고 발음합니다. 우음과 치음을 합하고 궁성을 합하면은 뭐냐면 칠연금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소리를 내면 칠연금 소리가 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장연, 큰, 길게 뻗은 줄을 갖다가 느린 줄을 장음인데, 이 장음에서 나는 소리가 바로 7가지 소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아설순치후라 그러잖아요. 아, 설, 순, 치, 후, 반설반치, 반설반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칠음인데, 이 칠음의 원리가 궁상극치후 반치, 반상에서 뭔가 똑같이 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음진 장. 그 다음에 치음은 장음이다 그랬어요. 치음은 장음이다 이랬어요. 장음이라. 길게 나는 소리가 이게 돼. 그 다음에 사면은 궁상, 각궁지음이다. 요 세 번째 사면, 줄가야금의 세 번째, 비파의 세 번째는, 각궁지음이다. 이렇게 해서, 각궁지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각이란 말은, 꿀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어 오동나무라든가, 이런 나무가 노목이 되잖아요. 오래 묵으면은 요 노목이 되면 될수록에 이 뿔각자, 각음 소리가 아주 청아하게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자연의 소리를 갖다가 모방해서 나는 소리인데, 단풍나무나 오동나무가 되도록이면 오래된 고목을 악기로다 사용하면은 그 소리가 심히 이 인간이나 귀신을 갖다가 또 조상신을 감동시켜서 우리한테 내려와가지고 강신해가지고 내려와서 우리 흠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술을 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뭐 하잖아. 그러면 그 조상신들이 와서 감탄하고 그 제사를 제대로 받는다, 흠양한다 그런 뜻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현은 네 번째 소리는 뭐냐면은 상궁지음이라 소리가 상궁지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오현은 각치지음, 오현 다섯 번째 줄은 각치지음이라. 뿔각자하고 치, 각치지음이다. 각치음이다. 여섯째는 가구지음이다. 여섯 번째 그 비파 소리는 가구지음이다. 각하고 우자예요. 가구지음이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각상지음이다. 7번 칠현은 각상지음이다. 각하고 상자지음이다. 그래가지고 이 상이란 말은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산스크리트로 해서 상이란 말은 계산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 계산한다는 말은 쌍가라고 그래. 쌍가가 이거 계산한다는 뜻이요. 그래서 이런 음정의 소리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에서 나오는 이 음정의 소리와 악기와 관련해서 음정, 이것이 세종대왕께서 창설하신 훈민정음과 동국정은 원리에서 정확히 똑같은 음운 원리를 적용해가지고 문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컨벤션 센터. 근데 이 컨자를 썼어요. 사실 훈민정음에서요. 어자는 거의 필요가 없어. 이 어자가 들어감으로써 언어가 아주 뻑뻑해져요. 그래서 어자 대신에 예를 들면은 한자로 어자요. 이거 어자라고 그러는데 이게 의자요.
어디가? 또는 웃자요. 어디가? 아, 그러면 웃더냐? 이런 소리로 다 변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 진행하다가 꽉 정지가 된다고. 어디가? 이러면은 말을 정지시킨다고. 근데 어디가? 어떻게? 어디? 전부 어자를 써놓으면요. 어자가 필요 없더라고. 이건 내 생각이요.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다른 신미대사나 이런 창제하던 양반들은 생각이 똑같아서 어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여는 필요하죠. 그런데 의자도 이런 의자가 있잖아. 이거 의자 글자를 안 쓰면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나 라틴 말에는 어자가 없어. 없는 거예요. 영어에 어자 없어요. 라틴 말에도 어자 없어. 이렇게 없어. 영어에 아, 이, 우, 에, 오. 요 네 가지 발음이 그 다음에 Y자가 야자로 되는데 이 네 가지 발음이 모음의 원리요. 어자 없어요. 어자를 억지로 갖다 붙여놓으면요 말이 가다가 팍 맥힌다고. 너 어디 가냐?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냐? 그럼 말을 맥히게 만들어. 그래서 영어 표기로 다 이 컨이라든가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영어에도 없는 소리야 이거. 영어에 없는 소리를 왜 써? 전부 컨테이너는 컨테이너가 이렇게 컨테이너라고 그러지. 들리기는 큰 컨테이너 이렇게 들려. 그 사람들 발음할 때 약하게 발음하면 컨테이너